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특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위증 혐의인데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인데요.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었죠. 지난 25일 18시간 40분간의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이 전 장관.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오는 수요일 또는 목요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생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5 월영 야행 행사가 곧 시작되는데요.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박효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미국이 세계 각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한국에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값싼 농축산물이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바로 농도라 불리는 우리 경북 지역 농민일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어떤 품목을 요구하고 있나요? 네, 앞으로 진행될 한미 무역 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나 사과와 같이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가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국내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소고기는 도축 연령이 30개월 이상 되는 소고기입니다. 도축 개월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이 외에도 쌀과 사과 등에 대한 개방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 23일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관세 협상을 두고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 관세를 15%로 내리는 대신에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 수입 확대를 내거는 조건을 통해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소고기, 사과, 쌀 이런 품목들은 우리 경북 지역 농가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사과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경북의 사과 생산 농가가 19,800여 곳 정도인데 네. 경북의 사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62%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경북은 사과 주산지입니다. 사과 시장이 개방이 되면 일단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는
국산 사과가 미국산 사과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어허. 값싼 미국산 사과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만으로도 사과 농가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것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사과, 냉해 피해라던가 그리고 가수 전염병 발생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과 농가의 어려움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 가뜩이나 한미 FTA가 체결된 2008년 이후에 미국산 오렌지와 같은 다른 과일들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농가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번에 사과 시장까지 개방이 된다고 하면 농민들의 피해는 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저희가 소고기 얘기도 해볼게요. 도축 연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유입이 되면 국내 한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의례적으로 좀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먼저 도축 연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른바 투풀 한우, 이제 국내산 한우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국내산 한우는 완전히 도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산 한우의 도축 연령이 평균 29개월이거든요. 그리고 킬로그램당 가격은 최대 4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고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비교했을 때 도축 연령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킬로그램당 가격은 미국산 소고기는 15,000원대 수준이거든요. 오. 가격 경쟁력의 우위는 점할 수 없더라도 비슷한 도축 연령인데 가격 차이는 이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인식 차원에서는 국산 한우는 비싸다. 이런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미국산 소고기는 저렴한 가격의 이미지를 앞세워서 외식업체라든가 또 급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곳들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소가 폭락도 계속되고 있죠? 2025년 7월 기준으로 한우 암소 가격은 최근 3년간 급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600kg 비우구 가격은 603만 원인데 이는 이제 2021년 797만 원 대비 약 200만 원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사료비 증가, 또 소비 위축, 수입산 소고기 증가가 이제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소가 하락의 주요 요인, 우선 국제곡물 가격의 운송비 증가로 인해서 2023년에 한우 한 마리당 사료비만 해도 437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절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면서 외식 소비가 늘어나자 한우 농가에서 소를 조금 더 들여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19가 지나면서 경기 불황에 따른 외식 소비 감소로 인해서 소비는 계속해서 줄어든 측면도 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또 무관세 정책으로 30개월령 미만의 수입산 소고기, 미국산 외에도 호주산 소고기도 이제 공급이 확대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이제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이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고기에서 저희가 쌀 얘기도 해볼 텐데 당연히 쌀은 주식이니까 농사를 많이 짓죠? 지난 24일 이제 여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지난 정부 시절, 야당 시절에도 양곡관리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한 해 생산된 쌀 중에서 잉여 생산물은 정부가 매입을 한다. 이런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미국산 쌀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 정부가 매입하는 국내산 쌀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정부의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산 쌀 수입까지 이뤄질 경우에 농가 경쟁력은 차치하더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을 수입을 하게 된다면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번 일본 사례를 본다면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구윤철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는 미국 재무장관과 간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다 데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을 해서 또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일정이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네. 이것 자체가 간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끌려가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가 오늘 다시 협상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장 8월 1일부터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은 고작 이틀 정도.
그런데 이제 농축산물 개방 외에도 조선산업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산업들에 대한 쟁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협상력은 미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결국은 미국의 요구를 더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민들 반발은 더 거셀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난 25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등 농민단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농민 500여 명, 또 트럭 80여 대를 동원해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 간세 협상, 농축산물 간세, 비간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도 열렸었고요. 농민단체들은 이제 한미 무역 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나 사과와 같은 농축산물 수입 확대가 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이 사실상 국내의 농축산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겪은 바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민주당이 집권해 있는 상황에서 광우병 계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시 광우병 계담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부분들도 많고요. 네. 이런 사회적인 갈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부 가격 반미 시위, 특히 정부 공직자와 관련된 인물들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의 간세 관련 행동은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갈 필요는 없겠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시점에서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택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간세협상 체결 이후에 이제 농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출범 50일 정도 지난 이제 새 정부의 협상력 그리고 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등 종합적인 실력들이 앞으로 이제 본격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 협상 시한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시간적 또 내용적으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명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삶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0분 2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죠. 2025 월영야행 행사가 시작됩니다. 월영 객주도 조성되고요. 신웅보전 창작 뮤지컬도 공연되는데요. 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사업팀 하주희 차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1일부터죠. 2025년 월영야행 행사가 시작합니다. 우선 올해 월영야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올해 월영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시대 설정입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동의 국가유산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주에로 들어가 체험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네. 안동 시립박물관 일원을 조선시대 저작거리처럼 꾸미고 장내 모든 부스를 초가 천막으로 구성했습니다. 월령교 일대 거리에는 월경 보부상이 등장해 활기를 더하고 박물관 안쪽엔 전통 주막 형태의 월령객주를 조성해 옛 장터 분위기를 재현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방고택을 활용한 실경극장, 남방고택 동화마당, 무궁화공원 일대엔 안동 삼배를 활용한 안동 삼널기 그네 체험, 전통 민속 놀이와 퍼포먼스를 통해 과거로 시간여행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시대 설정에 가장 큰 중점을 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달빛을 따라 월영교 일대를 거닐고 또 안동의 국가유산을 이야기를 팔야 프로그램을 통해 탐방할 수 있는 월영야행, 이 행사에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 팔야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나요? 네. 팔야는 야경, 야로, 야사, 야설, 야화, 야시, 야식, 야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도 각각 테마에 맞춰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야경은 월령교와 주변 문화재에 야간 경관을 더해 안동 고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월령교를 중심으로 전탕 등간을 설치하고 인천각과 법봉사지 7층 전탑의 조명은 물론 월령공원은 달빛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조명을 연출해 산책하기 좋은 빛의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야로는 올해 가장 공을 들인 영역 중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보부상을 재현한 월령 보부상이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안동의 특산품을 소개하고 월령 만인소는 영남 만인소를 재해석한 콘텐츠로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의 염원을 담는 신설 콘텐츠입니다. 또한 이황으로 분장한 스토리텔러가 함께 관람객들과 도보 투어를 진행을 하고 성성형 객사와 석빙고, 올해는 인천각에서도 문화해설사 선생님들이 해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야사는 어린이를 위한 역사 교육 체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조대왕의 도산별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월령별가가 열리는데요. 초등학생들 대상 역사 퀴즈 프로그램으로 현재 월령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야설은 전통공연과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하이별신 구탈놀이, 노다리 밟기, 남방고택 인형극, 국악공연 등 다양한 전통공연이 남방고택 이연무화가 성서형 객사 등 안동의 유산 공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월령공원 내에 다양한 기념비들이 있는데요. 이 기념비들을 조명하여 포토존으로 꾸며 안동의 숨은 이야기도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야화입니다. 야화는 사랑과 감성 콘텐츠를 추가했습니다. 원희 엄마를 미투리를 모티브로 한 월령교에 달빛 우체통이라는 그 원희 엄마의 사랑 스토리를 전하고자 직접 쓴 손편지를 느리게 전달하는 느린 우체통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외에도 쥐뿔공예, 주시 트레킹, 막걸리 민속주 체험 등도 함께 운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야시인데요. 야시는 플리마켓 월령 장터입니다. 네. 올해는 모든 이 플리마켓의 셀러가 한복 등 전통 의복을 착용해 장터 전체가 살아있는 전통 오브제가 되고 안동의 최사묘,
앙드레 부통 신부님의 벽화, 독립운동의 유산, 수은작당 등을 소개하는 문화 홍보 부스도 운영이 됩니다. 예, 이어서 야식입니다. 야식은 관람객들을 위한 쉼터와 이식 공간입니다. 푸드트럭 존 영락식당과 피크닉 센터가 운영이 되는데요. 네. 올해는 푸드트럭에 QR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광객들이 주문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 시립박물관 일원에 월령 객주라는 전통 저작거리를 만들어 중학교 음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야숙입니다. 안동에서의 하룻밤입니다. 청성년 문화단지 내 한옥체험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숙박하시는 분들께 웰컴 키트도 제공하고 체류형 여행을 권장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야간 행사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며 안동 국가유산을 힘들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8야 프로그램으로 야경, 야로, 야사, 야설, 야화, 야시, 야식, 약속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조선시대 설정을 기반으로 한 전통 콘텐츠의 확장과 공간 구성입니다. 남방고택, 선성형 갱사 등 유산을 중심으로 전체 동선을 실감 있게 구성하였고 월령객주와 월령 부부상은 오로지 안동 시민분들로만 셀러로 구성을 하여 또 전통 의복을 착용해 하나의 살아있는 오브제로 관람객들과 함께 조선시대를 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한 시민과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복 무료 대여존, 월령 의상실을 운영해 모두가 그 시대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직접 체험하고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작년에는 LED 하회선유 줄불놀이나 하회탈 MBTI 조명거리 같은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올해도 계속 운영되나요? 네. 두 콘텐츠는 모두 올해까지 상시 조형물로 유지됩니다. 작년에 높은 호응을 힘입어 조명을 보강하고 유지보수 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신웅부전 창작 뮤지컬이 월영야행과 연계해서 공연되는데요. 이게 어떤 공연인지 또 관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신웅부전은 고등어 찜닭에 빠진 날 리턴, 안동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간 고등어와 찜닭을 소재로 한 가족 뮤지컬입니다.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개목나루 무대에서 3회 공연 예정이며 선착순, 비지정 자유석으로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현장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안동 특산품과 관광상품을 나눠주는 경품 추천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외에도 야행기간 중 8월 7일 목요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인천각에서 실경 뮤지컬 서간도 바람소리가 열립니다. 석주 이상년 선생의 만주망명과 독립운동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역사적 감동과 현장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영여행이 관광객들 반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문체부 로컬 100선에 선정된 바 있는데 혹시 올해 목표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2023년에 월령여행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로컬 100선에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관람객 수와 반응 모두 크게 증가했고요. 네. 작년에도 약 20만 명 이상이 행사장을 찾았고 SNS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달빛 아래 걷는 아름다운 야행,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축제라는 호평이 많았습니다. 지역 상권에서도 확실히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올해도 그 흐름을 이어서 약 20만 명 이상을 유치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가는 행사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의 상인, 고택이나 국가유산과 연계된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지역 전체가 이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월영야행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신경 쓰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월영야행은 작년에 비해 전반적인 관람 환경 개선에 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관람객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일부 공간에서 혼잡이나 안전 우려,
또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관리입니다. 관람객 동선별로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공간에는 탄력적인 동선 조정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야간 행사인 만큼 조명과 비상통신망 확보,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의료반과 협력 체계도 강화했고요. 둘째는 편의시설 보강입니다. 월령공원에 부족했던 화장실 부분도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 설치했고요. 행사장 전역에 들마루를 배치해 휴식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임산부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 구간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월령 키즈존 인형극도 추가했습니다. 셋째, 관람객 동선과 접근성 개선입니다. 월령교를 중심으로 한 신학년 동선을 도입해 관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2개 노선 셔틀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야행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전반적인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데 특히나 신경 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끝으로 올해 월영 여행을 찾아올 안동 시민들과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월령 여행은 안동이 간직한 국가유산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삶의 정치와 역사를 직접 걸으며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달빛 아래 월령교를 건너며 고즈넉한 정치 속에 안동만의 전통과 예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내고자 준비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 한 분 한 분이 야행의 주인공이 되어 이 시간을 함께 완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아름다운 달빛과 함께 잠시 쉬어가고 느리고 깊게 안동을 만나보세요. 2025년 월령여행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월영교 일대에서 월영야행 축제 열리니까요. 한여름밤 추억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사업팀 하조희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먼저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특검이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했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인데 이 김영선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작년 가을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주제인데요. 이제 조금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어요. 3년 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모두 81회나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 보고서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제공했는데 그 비용이 3억 7천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돈을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주지 않고 김영선 전 의원을 청원 보궐선거에 공천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반씩 나누어 갖도록 한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이때 국힘당 공천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죠. 김영선 공천에 관여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자였죠. 김영선 공천하라 지시했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공천 개입 범죄의 공범인 셈이죠.
그리고 오늘은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이 역시도 공천 개입 의혹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의원을 창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던 당시에 국힘당 대표가 바로 이준석 의원이죠. 당헌 당규에 따라서 공천권을 행사했던 대표니까요. 뭐 공천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실제로 이준석 의원 본인도 뭐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했죠. 나는 많은 걸 알고 있다. 뭐 내가 입 열면 윤석열 부부도 다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투로 인터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네. 이준석 대표도 윤상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천 개입 범죄 공범으로 이제 수사받을 수밖에 없고요. 뭐 오늘 오전부터 이 대표 또 상계동 화성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이제 막 끝났으니까 오늘은 뭐 당 지도부의 관심이 쏠려야 하는데 압수수색에 초점이 맞춰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작스레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네. 압수수색을 오늘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영장은 이전에 청구했다는 뜻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이게 공천 개입이잖아요. 근데 공천 개입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법상 공천 개입은 6개월 공소시효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일 지금 또 소환 조사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수사를 좀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죠. 일정상.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 당대표 취임이라든가 이런 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시효 일정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오늘 압수수색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후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이었습니다. 최 전 의원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죠. 예,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안식을 빕니다. 네. 근데 이분이 경기도 의원을 2번 하신 분인데요. 3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또 활동하셨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인수위원회에서 상임자문위원도 하셨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해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던 국힘당의 현역 시장을 따돌리고 네. 평택시장 후보로 또 단수 공천이 됐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아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그 결과가 또 어찌 보면 이런 좀 비극으로 이어진 것 같아서 몹시 또 안타깝고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금요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명품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김 여사 측은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 현지에서 빌렸다고 했다가 또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몇 번이나 말을 바꿨던 그 목걸이인 거죠? 네. 이게 아마 대통령 취임 직후입니다. 2022년 6월에 그때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대통령 부부가 스페인 마드리드 갔을 때인데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그 이른바 명품 브랜드 목걸이죠. 이게 가격이 6,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목걸이 말고도 1,500만 원대 팔찌 그리고 또 2,600만 원짜리 브로치도 착용했는데요. 이게 당시에도 바로 논란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윤리법상
500만 원 넘는 보석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 재산 신고 어디에도 이런 보석들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 현지에서 빌렸다. 그 다음에는 또 지인에게 빌렸다. 혹은 또 소상공인에게서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말을 바꿨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예 해외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 목걸이가 이번에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거죠. 일단 대통령 부인이 해외 순방에서 그것도 다 보이게끔 심각하게 착용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다?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진짜 모조품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냥 모조품이라고 밝혔으면 끝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뭔가 불순하고 엄습한 경로를 통해서 뭐 목걸이 보석을 취득한 게 아닐까. 그리고 또 공직윤리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거 감추려고 뭐 이런저런 거짓말을 짜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목걸이 취득 경로도 밝혀야 되고요.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규명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오빠의 장모 집에 숨긴 거잖아요. 그럼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이죠. 네. 그래서 이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또 수사하고 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탁을 받았다면 그거대로 문제고 또 국제무대에서 모조품을 썼다면 그거대로 문제고 이게 목걸이의 그렇죠.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나저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어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판사 관련 접대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일단은 이 공개된 카톡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 어제죠. 박찬대 의원이 기자회견했습니다. 공개된 카카오톡 내용은요. 보니까 뭐 그 업체 주소, 그 유흥업소의 주소라든가 그리고 또 뭐 윤석열과 관련된 뭐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고요. 일단 많은 내용을 공개한 건 아니고 제보자 쪽에서 아직까지 뭐 모든 내용을 다 넘겨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 박찬대 의원 쪽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제 수사를 또 의뢰한 만큼 뭐 통신 기록이라든가 계좌 카드 내역 같은 이런 핵심 증거만 확보하면 사실은 금세 드러나겠죠. 그래서 좀 공수처가 빨리 수사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이 지기현 판사 향응에 대한 의혹 제기 있을 때 이미 진상조사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따로 공개를 한다거나 또 결과 어떻게 처리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좀 그 조사한 내용을 이참에 투명하게 공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공수처에 이관해서 좀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요. 뭐 지기현 판사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서 석방해준 판사잖아요. 또 석방 이후에도 뭐 지하 통로를 이용하도록 한다든가 또 법정에서 촬영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금 3주 연속 법정에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근데도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특별검사가 구인영장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검토하겠다. 또 실제 건강 상태를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지기현 판사가 정말 저분이 내란 재판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강하게 지금 뭐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사항과 결부되어서 더구나 또 이런 향응 문제에 이르기까지 뭐 모든 면에서 지금 아주 부적절한 인물인 게 거의 뭐 드러난 이상 저는 대법원에서 빨리 지기현 판사를 이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는 이런 조치라도 우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짜가 내일인데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죠? 예, 이 출석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부른 거예요.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지금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관련된 사건도 같이 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시효가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드시 이제 출석해서 사실은 수사 받는 것 이것이 뭐 적어도 국민으로서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데 뭐 이번에도 또 출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우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저는 특검에서 이제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다음 주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의 소환 날짜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네. 그래서 김건희 씨 소환 이전에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양평 고속도로 건이라든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등등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여부도 사실은 조사가 필요해서 내일 뭐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반드시 좀 출석할 필요가 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까지 행태를 미뤄보면 예 출석하지 않고 이번에도 버티고 또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뭐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렇게 특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광복절 특별 사면이 지금 관심사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사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뭐 지금 근래에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보니까 불교계를 비롯한 이런 종교계에서도 조국혁신당 우리 조국 전 대표님 뭐 특별 사면 요청하는 의견들이 계속 터져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도 여러 의원들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뭐 주장하거나 또 요청해온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조국 대표 사건이 이제 검찰에 의해서 왜곡 조작된 측면도 있고 또 가족 전부에 대해서 이제 공권력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행사된 검찰이 자행한 또 대표적인 정치 탄압 사건인 만큼 저는 사면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뭐 고려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는 만큼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현재 판세 어떤가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까지 지금 이제 충청 영남권 이제 권리당원 투표는 저희가 마쳤습니다. 네. 거기서는 뭐 62% 이상 지금 정청래 후보가 앞섰고요. 뭐 예정대로였다면 지난 주말에 이제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이루어져서 아마 이제 판세가 조금 더 확연히 드러났을 텐데 저희가 수해 복구 이런 일정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선거 일정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호남권이라든가 또 수도권, 제주, 강원 등을 이제 다음 주에 한꺼번에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선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앞서 이제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보여줬던 권리당원의 이제 표심. 그게 어쩌면 뭐 지금 우리가 통상 말하는 당심이죠. 그래서 당심이 현재까지는 이제 정청래 후보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진 듯하다라는 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 혹은 중론이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뭐
한 일주일 가까이 이제 시간도 남았고요. 네. 또 두 분이 각각 열심히 또 뛰고 계시니까 또 뭐 최종 결과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가봐야 네. 알겠죠. 네. 이번 주 근데 토요일입니다. 아무튼 뭐 네. 두 분이 지금 개혁 선명한 어떤 이런 개혁 경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언론 개혁이라든가 사법 개혁, 검찰 개혁과 같은 이런 개혁의 주제가 어쨌건 우리 당원들에게서는 가장 어떤 중요한 이런 이슈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아울러 우리 어떻게 하면 당원 주권, 당내 민주주의를 또 더 잘 확보해 나갈 것인가. 뭐 이것이 또 우리 당원들의 관심사이니까요. 두 분 후보가 이런 어떤 개혁 그리고 또 당원 주권, 당내 민주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또 내용 있고 그리고 확실한 이런 태도 의지 보여주시는가에 따라서 저는 뭐 마지막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한번 전망해 봅니다. 네. 박찬대 그리고 정청래 후보 중 과연 누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지 이번 주 토요일 8월 2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교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박교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